안녕하세요. 글로리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원래는 주변에서 권유도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나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얼굴이 나가는 거 더욱더 부담스럽고 그래서 유튜브는 상상도 못했는데 요번에 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유튜브로 강은 아니지만 유튜브 상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건 아니지만 동영상을 찍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대면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환경이 된 거죠. 그전에는 계속 이제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할 때 대면 수업으로 하니까, 그러니까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동영상 촬영이 저는 절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경이 비대면 수업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동영상 그 강의 찍기 한 달 전부터 잠을 못 잤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도움도 있었고 그런 도움으로 이제 처음에는 낯설게 이렇게 마이크도 그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집에 노트북에 있는 달려 있는 이제 스피커와 마이크만 가지고 이제 있었다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매 주차 강의 녹화를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마이크 없이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준비하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동영상 녹화, 그러니까 앞에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 찍는 것도 이제 좀 자신감이 붙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얼굴까지 나가는 건 좀 아직 부끄러워서 얼굴 없이 바탕화면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찍는데, 그럼 도대체 뭘 찍으려고 하는가? 얼굴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뭐 게임 하는 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일상에서 저 캠핑 되게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안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걸리면 식구도 식구지만 또 해야 할 일도 못 할까봐 그냥 집에만 있고 산책 쬐끔 동네 사람들 안 다니는데,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마트로 사오고 뭐 이 정도로 하면서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집에 환자도 있고 해서 특히 더 좋아하는 캠핑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유튜브를 보면 이제 대리만족처럼 이제 캠핑 다니는 분들에 대한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돌아다니면서 캠핑 하면서 이제 찍고 싶다 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거기까지는 용기는 안 나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제가 글로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지금 PPT 올려놓고 뭘 찍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을 텐데,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사람은 이제 아마 학생이 먼저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과제도 봤는데, 그 첫 번째 과제가 이제 뭐 아래 한글에서 이제 자료 정리를 해서 낸다거나, 그쵸? 아니면 이제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원래 전산실에서 실습을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로 집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것을 바탕화면을 배경으로 해서 실습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따라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수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의 이제 이해도를 위해서는 과제 형태로 해서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 뭐 어려움 없이 잘하는데, 요번에 이제 특히 흐름도 중간고사 관련해서
흐름도 관련해서 도형을 그려서 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는 게 많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1학년이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손으로 그려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안 되나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또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해서 강의도 익숙해지고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럼 흐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업을 듣는 첫 대상이 학생일 텐데, 숙제를 위한, 과제를 위한 학생일 텐데, 흐름도를 어떻게 그리냐? 그거를 따로 수업 시간에는 못했어요. 그냥 흐름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만, 방법만, 그런 내용만 했고, 그걸 실제로 그리는 거는 녹화를 못했는데, 그거를 따로 학교 수업의 일정에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따로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이제 듣는 시점에서 빨리 이렇게 좀 넘겨서 아마 앞에 설명은 다 빼고 이제 흐름도 그리는 방법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도형들이 있어요. 그쵸? 뭐 최근에 사용한 도형, 선, 사각형, 블록, 뭐 화살표, 수식 도형. 자, 여기 보시면 순서도라고 있어요. 사실 여기 있는 이 순서도가 결국 우리가 배운 흐름도랑 같은 말이에요. 플로우 차트라고 해서 흐름도라고도 하고 순서도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먼저 이제 파워포인트부터 이제 설명을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유튜브를 또 하는 이유가 뭐 흐름도 하나, 도형 하나 올리려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뭐 동영상 딱 하나만 올려야지 하는 생각에서 한 건 아니고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제 특히 교양에서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중에는 운동만 한 친구들도 있고 예체능 계열이죠. 특히 이제 그 친구들은 컴퓨터보다는 핸드폰에 많이 익숙한 상태에서 컴퓨터로 뭔가 과제를 하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아래 한글 주로 제가 쓰는 거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되면 뭐 엑셀까지 기본 오피스를 강좌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따로 그 한 명 한 명을 위한 이런 기본 설명을 못하지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서도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지금 오늘은 순서도만 하지만 흐름도 관련해서 이런 내용 플로우 차트를 하지만 뭐 다음에는 파워포인트 강좌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강좌를 좀 쪼개서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필요한 것을 딱 그 제목만 보고 골라서 볼 수 있도록 오늘은 첫 유튜브 강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먼저 설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흐름도 관련해서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중간고사 관련해서 계속 손으로 이렇게 써서 하면 안 되겠냐는 글이 자꾸만 올라와서 부랴부랴 며칠 안 남았는데 제출일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하고 싶었는데 매일 강의를 위한 녹화를 뭐 1시간, 2시간씩 준비하고 하다 보면 반나절이 다 가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를 하려고 하고는 싶어도 상황이 시간이 안 됐는데 오늘 딱 시간이 하루 나서 사실 오늘도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더 급한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보통 컴퓨터를 깔면 이제 많이들 이제 유튜브라네.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그쵸? 아래 한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오늘은 간단하게 흐름들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편한 대로 파워포인트가 이제 깔려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뭐 한글로 해야 되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딱 흐름도 관련해서 두 개만 파워포인트와 한글 2010에서 편한 대로 난 파워포인트에서 그리는 게 편하다 그럼 파워포인트에서 그리고 한글에서 그리는 게 편하다 그러면 이제 한글에서 그릴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흐름도 관련해서 중간고사 과제로 제가 제시한 그 흐름도 관련한 응용 프로그램은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일주일에서 한 번 줘도 한 많게는 두 번 정도는 빨리빨리 올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벌써 강좌 개설하고 한 학기가 시작이 되고 중간고사까지 지나고 지금 거의 10주 차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10주 차 지나면 모든 수업에서 그쵸 과제물을 계속 이제 내기를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두 가지를 기본 방법 사용하는 방법 기본 딱 사실 30분 30분 길면 1시간 1시간이면 충분히 두 가지를 뭐 전문가만큼 고급 기능은 쓸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수업 유튜브 제가 지금 계속 한 달, 두 달 가량을 이제 대학 수업 관련해서 녹화만 해가지고 좀 그 말이 단어가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파워포인트 그 파워포인트부터 이제 인사가 끝났으니까 닫고 요것도 뭐 굳이 이건 닫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띄어놨거든요. 한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보면은 진짜 요즘에는 이게 국어학자들과 같이 연구해가지고 이 단어 하나하나 이 그림 도형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흐름도에 대해서 이제 안다.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안다. 라는 전제하에 도형 그리기만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쑥 들어가 보면 그리기 객체 연결선을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그리기 조작 사실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긴 하지만 도형은 도형이에요. 무조건 도형 찾으시면 돼요. 도형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러한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이런 대화 상자가 제가 화면을 지금 두 개를 띄우고 보는데 오른쪽은 흐름도 우리 학생들이 그려야 할 내용 관련해서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 첫 번째 이 노트북 모니터는 지금 이렇게 보여주기 형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그리기 조작 들어가 보면은 순서도라는 게 있어요. 자, 흐름도 순서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설명했던 게 터미널 심벌이었어요. 터미널 심벌은 뭐다? 시작과 종료를 나타낸 거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죠? 수행 시작. 그쵸? 여기 종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마우스가 어떻게 변해요? 더하기로 변해요. 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오른쪽 클릭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시작이라고 이렇게 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상태에서 글씨가 지금 왼쪽에 쏠려 있죠.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가운데로 여기 살짝 이렇게 옆으로 비켜주고 확실히 또 이게 유튜브 동영상이라고 대학 동영상보다 더 긴장이 되는데 이것도 적응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했어. 그쵸? 이게 바로 터미널 심벌에서의 시작 종료였어요. 그 다음 우리 이제 일단 먼저 도형부터 쭉쭉쭉 만들어 볼게요. 순차구조라는 말 기억하시죠? 순차구조. 그 순차구조는 시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형들이 정사각형 아니에요. 그쵸? 직사각형 형태로. 자, 요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자, 제가 살짝. 근데 원래는 값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니까 평행사 변형부터 사실 그리는 게 맞죠. 평행사 변형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죠. 데이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넣는다라는 뜻이에요. 데이터를 넣는다. 이렇게 싹 뒤로. 제가 너무 뚫어지게 모니터를 보면서 하려니까 살짝 특히나 노안이 심하거든요.
돋보기 쓰고 하려니까 너무 집중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은근히 보면 녹화하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좀 욕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진짜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유튜브 동영상은 마음껏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려야겠죠. 값을 입력받는다. 이거 영탕한타 조심하시고 값을 입력한다. 그리고 제가 직업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이게 가운데 정렬 쓱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이다 생각했는데 가운데 정렬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때 조절하시면 돼요. 이게 틀 사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아까 제가 살짝 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이렇게 쏠린 것 같아요. 그렇게 써서 떼껴주면 돼요. 꽁수라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도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뭐 넣어야 할 글자는 많은데 저는 간단하게 S. 알아서 변했죠? S 안에 1부터 아이고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뭐 저도 모르게 딴 걸 막 눌러요. 1부터 N가 지의 합 자리가 모자르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살짝 또 눌리면 돼요. 중요한 건 절대 정사각형 아닙니다. 직사각형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 뭐 이 중간중간에 선을 뭐 바로바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때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미리 도형을 다 필요한 걸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선을 만드는 너무 크죠? 그러면 좀 약간 요거 맞춰서 이렇게 또 똑같은 도형은 사실 또 그리는 것보다는 요 비율을 맞춰서 단축키 컨트롤 C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해도 좋고 오른쪽 클릭 복사해서 붙이기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살짝 마우스로 그쵸? 키보드를 이용해서 살살살살 마우스로 이동하면은 많이씩 움직이니까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면 조금씩 살살살살. 그리고 얘는 똑같은 도형인데 얘는 앞에서는 입력을 받았다면 요번에는 출력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순차구조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그림들을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은 예제에서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종료 아까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것도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선택한 다음에 해도 좋고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기 그쵸? 그리고 붙이기 그 상태에서 내려오기 그리고는 종료 이렇게 자 이렇게 다 그려진 것 같다. 자 여기까지만 그렸다라고 하면 이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선 그리기죠. 그죠? 선 그리기입니다. 이 도형 중에서도 요 선 그리기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설명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간혹 이런 거 쓰는 학생들이 있어.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런 도형의 선은 아니고요. 어디 있을까? 지금 딱 여기서 이제 순서도 관련해서 조금 더 내려볼게요. 있는가 여기다. 여긴 도형만 있어요. 그쵸? 그러면 설명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이건 설명을 위한 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선.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소리가 옆에서 나죠.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이거 필요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억해 뒀다가 지금 낮에 보통 작업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기 객체 중에서 요 실선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살짝 보면은 삐뚤삐뚤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맞춰서.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거 뭐예요? 아이고.
선택이 안 됐죠? 그럼 다시 들어가서 요게 화살촉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은 선인데 더블 클릭하면 또 그 개체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와요. 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데 시작하고 끝. 우리는 끝이죠. 끝이요. 이렇게 화살촉. 화살촉으로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그쵸. 이런 식으로. 종류는 실선이 맞는데 다른 선 쓰면 안 돼요. 굵기가 그쵸. 굵기가 지금 조금 더 여긴 시작이고 굵기가 지금 여기 있죠. 제가 지금 안경을 다시 빼야 될 것 같아요. 글씨가 자 여기서 살살살살 이렇게 키워주면 돼요. 버전에 아이고 실수. 다시 개체 속성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여기 보면 여기서 도형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한번 선택이 됐으면 또 못한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참고로 여기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긴 시작. 여기 시작이고 반대 방향, 양방향. 그쵸? 이런 식으로. 굵기 조금 더 굵게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좀 살짝 삐뚤어지죠. 이거 아까 설정했던 부분이 화살촉에서 너무 굵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떤 친구 진짜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요거를 아까 왜 더블 클릭하면 나온다 그랬죠. 여기 살짝 치워놓고 굵기 이거 확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효과 보여준 겁니다. 저도 솔직히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뭐 굵기 자체를 기본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뭐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지금 살짝 삐뚤어졌죠.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왼쪽을 살짝 쏠린 거예요. 쏠리면 안 돼요. 가운데서 시작해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화살표도 이렇게 살짝 삐뚤어지지 않게 반듯하게 이런 식으로. 은근히 좀 마음에 정확히 굵기가 너무 굵은가? 이런 식으로 선의 굵기 조금 더 여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조절도 해도 되고 보면서 하기에는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끝 모양도 다양하긴 한데 이것도 괜찮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여기 검은색으로 채워진 것도 괜찮고 컨트롤 Z 단축키 컨트롤 Z 아니면 요거 눌러줘도 바로 전 단계로 넘어가요. 여기 콤보 박스 누르면 자기가 작업한 것들이 히스토리 형태로 해서 저장돼서 그 해당되는 곳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자꾸 이제 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요거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걸 똑같이 작업하려면 손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가운데에서 들어와서 이 선의 도형의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요거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좋아요. 근데 마우스로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방향키로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도형의 크기가 차이가 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손 엄청 많이 가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과제를 일찍 냈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컨트롤 C 한꺼번에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파워포인트랑 좀 다르게 항상 저는 그림을 파워포인트에서 주로 그렸거든요. 이렇게 시프트 파워포인트와 다르게 아래 한글에서는 시프트를 이용해서 2개 이상의 개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살살살 또 이제 움직일 때 이렇게 2개 이상을 한꺼번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것도 그닥 마음에 안 드는데, 그쵸? 우리가 여기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살살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살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도형이 이게 맞춰야 되는 것도 일이죠. 그 다음 요것도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것도 하다 보면은 쉬워지는데 저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아까 했던 것들을 똑같이 그쵸. 그러면 이제 도형 사이의 간격도 일정해지죠. 그 다음 요것도 살짝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순차 구조.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죠. 그냥 엄청 거슬리네. 그쵸?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맞춰야죠. 거슬리는 거는 다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가운데지만 그쵸? 여기에선 또 가운데가 아니다 보니까 이 선을 맞출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럼 도형과 도형을 쫙 한 줄로 아니면 얘를 포기하든가 그쵸?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것도 괜찮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선을 일렬 이렇게 쫙 나열하는 것도 괜찮죠. 자, 여기서 이게 순차 구조였고 이제 판단 심벌이 들어가는 게 또 그쵸? 관건이죠. 그럼 여기서 판단 심벌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Shift 사용하면 여러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그쵸?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쿠야. 제가 이래서 아래 한글보다는 파워포인트가 편하다고 한 게 강의 자료를 저는 주로 파워포인트에서 만드니까 거기에 좀 더 익숙해 있어요. 클릭도 그렇고. 지금 저는 아래 한글 가지고 하고 있지만 워드에 더 이제 편한 학생들도 있어요. 자, 지금은 현재 순차 구조를 받고 살짝 밑으로 내렸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선택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건 다시 도형을 띄워야겠지요. 그 도형 안에 보면은 뭐 클립아트 이런 섹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최근 이용한 이것도 이렇게 있고 찾기 외에도 있고 그쵸 많아요. 근데 우리 오늘은 순서도만. 자, 판단 심벌이 뭐였어요? 마름모 또 찾습니다. 빨리 못 찾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를 지금 막 그리는 군번이 아니잖아요. 그쵸? 강의 자료 중심으로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 심벌 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번에 사실은 오랜만에 이렇게 그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오프라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 도형 그리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워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값을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값이 자, 여기도 이제 글자를 넣어줘야 돼요. 글자 넣기 해가지고 입력받은 값이 뭐라고 할까? 변수. 여기서 다시 변수 말이 나오는데 지금 강의 녹화를 다 들은 친구들은 알지만 학생 흐름도 그리는 거를 알고 이 동영상을 본다, 유튜브를 본다는 친구들은 변수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변수 A에 0보다 큰 숫자가 들어있는가? 그쵸? 들어있는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한다? 추루죠? 추루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루.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꼭지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반드시. 이렇게 꼭지점, 마름모 꼭지점까지 살짝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거 잊지 마시고 마우스로 움직이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추루면 여기 추루라는 것도 표시해 줘야 돼요. 그때 또 사용하는 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 글자 입력 그쵸 입력해야죠. 뭔가 넣는 거다 그럼 다 입력이죠. 자, 뭐라고? 참이라고, 추루라고, 그쵸? 참 또는 영어로 추루, 추루, 아이고, 쏘리, 익숙해지겠죠?
근데 여기 지금 텍스트 상자로 해가지고 글자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상자까지 만들어줬어요. 진짜 이렇게 그냥 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참 뭔가 어색하죠. 선 있다 없다 없다 선 없음 이렇게 이렇게 또 이거 한번 만들면 재사용하면 돼요.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여기 false 그쵸? 그러면 딱 여기다가 글자만 고치면 돼요. FALS 이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아요. 쭉 다 대문자에도 좋고 다 소문자에도 좋고 이렇게 앞에만 낙타체라고 하지 앞에만 대문자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선 이렇게 열어도 되고 그쵸? 우리 선을 그리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먼저 이런 식으로 선을 갖다 놓고 일자 화살촉이 없는 걸 갖다 놓고 그 상태에서 요거 있죠. 우리 썼던 거 요거를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때? 깔끔하죠? 아니면 꺾은 선을 써도 좋고 보면 이제 다각형 형태로 하거나 이런 곡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꺾은 걸로 해도 좋고요. 근데 저는 요게 깔끔한 것 같아서 이것도 개인 취향에 따라 또 그치. 자, 추루의 경우 너무 밑으로 내려왔다. 요거를 또 당겨야 되네요. 파워포인트는 싹 드래그하면 이게 제가 원하는 도형을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안 먹네요. 여기서는 아래 한 거는. 저도 이거 오랜만에 이것도 한참 가야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true의 경우 실행할 문장, false의 경우 실행할 문장 이런 식으로 해도 좋죠. 넉넉하게. 여기는 이제 다른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럼 누적된 합을 구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문장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어떻게? 가운데 요것도 가운데 쫙 이렇게 만들게 해서 0보다 크면 1부터 n까지의 합을 누적해서 s라는 변수에 넣어주세요 했다면 만약에 false라는 거는 0 이하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가게 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뭐 요거를 그냥 저는 일단 생각이 안 나니까 문장 2 이렇게 할게요. 사실 요거를 원래는 쉽게 문장 1 요런 형태로도 많은 책에서 나타내고 있죠. 요거 만든 거니까 요거는 선택해서 쭉쭉쭉 또 이 클릭 한번 잘못하면 저 이게 소프트웨어 이거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제 책을 주교재를 하나 선택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책의 순서에 맞춰서 이제 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책을 참조해서 미리 복습 예습하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처음 하는 학생들보다는 빨리빨리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단축키도 똑같고 그 사용 방법이 크게 다르잖아요.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런 것만 그 조금 차이 나는 게 뭐 10년 전에 제가 10년 전에 대학 다닌 건 아니지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쓰던 모든 소프트웨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자, 또 조심할 건 false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 한 다음 만약에 이게 true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이고 값을 출력한다. 이게 문장 3이라고 할게요. 문장 3 띄어쓰기 안 했죠? 여기 또 딱 붙어가지고 요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이 3이 다음 문장으로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붙어버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자 여기다 화살촉까지 넣어야겠죠. 끝 모양 끝 모양 아이고 이거 선이고 끝 모양 죄송해요 글씨가 잘 안 보여. 이게 제일 힘드네요. 이거 컨트롤 Z 하면 되돌아가기 아시죠? 아이고 선택도 도형 한글이 편한 학생은 저 익숙한 파워포인트에서 먼저 할 걸 막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잘 아래 한글에서 잘 이런 흐름도 그리지도 않으면서 그치? 괜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릭도 못하고 있어. 클릭도 잘 안 되고 글씨도 너무 작아. 노트북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모니터에서 안 하고 노트북에서 하다 보니까 글씨도 조그만 것들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찍느냐 막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못하겠다고 손으로 그려서 내겠다고 하니까 제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죠? 말은 하더라도 할 건 해야죠. 이거였죠? 여기 깔끔한 거 아이고 아이고 여기 깔끔한 거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이 화살촉을 썼어. 그럼 끝까지 사실 이 화살촉을 써야 돼요. 이거는 아니고 시작. 아까 도형을 거꾸로 했어요. 그쵸? 끝까지 화살촉은 같은 걸로. 같은 걸로. 처음에 익숙한 파워포인트로 할 걸. 그죠? 없어 보이게. 잘 쓰지도 않는 아래 한글에서 순서도 그리겠다고 하면서 막 버벅대는 것 같아요. 클릭이 잘 안 돼. 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봐. 제가 이 작은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작은 마우스로 요번에 강의를 한 몇 달 하면서 손목, 손가락, 그 다음에 이제 팔 전체가 어깨까지 반나절을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강의 중에는. 근데 요번에 하면서 엄청 아파. 근데도 그래서 이제 뭐 파스 붙이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지금 학생들이 너무 다 손으로 그리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정말 깔끔하죠? 강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쵸? 딴소리 하다가 아프다 소리 하다가 만약에 다음 문장이 문장 3이다. 여기 설명하다가 하면서 선을 잘못 그렸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고 선택도 잘 안 돼. 됐다. 아이고 쭉 당기면 돼요. 이렇게 쭉 당겨서 은근히 시간 많이 걸리죠. 이게 지금 살짝 붙다 말았네. 그러면 또 이렇게 살살살 당겨서 그럼 이게 조금 떴죠. 귀찮아. 그냥 내야지.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감점을 개인적으로 하진 않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엄청 깔끔하죠. 뭔가 마음에 들어.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이. 이게 다음 문장. 문장 3이 다음 문장이 돼요.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예제들이 있었어요. A가 0보다 크냐? 그럼 문장 1은 양수입니다. 그쵸? A가 0보다 크지 않으면, 뭐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 문장 2에서. 그리고 문장 1 또는 문장 2를 실행을 한 다음 실행하는 문장이 바로 다음 문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문장 3인 거예요. 근데 다음 문장이 이렇게 뭐 출력이 아니라 그냥 바로 종료해 버리겠다 그러면 여기 종료라는 요 선을 요 선이 다음에 진짜 파워포인트 하고 선택 제가 항상 소프트웨어 가르칠 때 하는 말이 선택을 잘해야 돼 얘들아. 그래야지 그 선택에 대해서 적용이 쉬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또 왜 선택이 갑자기 안 되네요. 다시 그리고 싶게 만들게. 그게 다시 그리게 하려면 하겠지만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니까 이렇게 돼야만 이것도 이제 화살표 이게 시작 있고 여기 끝이었죠. 여기는 선택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딴 데가 선이 이런 경우에 최선은 돌아가서 이게 또 하다 보면 꽁수 제가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끝이 그쵸? 요번에 선택이 됐어요. 끝 모양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지 기억을 하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화살촉에 대해서 이걸로 하면 더 편하겠다. 그쵸?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만약에 문장 1을 실행하고 다음 문장이 문장 3이 아니라 그냥 종료다. 그럼 요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만약에 선을 이렇게 그린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선은 없어요. 이거는 절대 없어요. 이 선을 첫 번째 이 선을 먼저 하든가 이 선 말고 이게 왜 잘 선택이 안 되는데 요걸 하든가 또는 요걸 해야 되는 거죠. 한번 그리면 이 가로선이 잘 선택이 안 되네요. 이 아래 한글은 그림 그리기가 참고로 쉽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거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데 파워포인트 우리 아까 없애 닫았나요? 이건 아래 한글이고 파워포인트는 다시 열면 되죠. 뭐. 지금 오늘은 흐름도 관련해서만. 자, 결론은 흐름도 이렇게 도형 그리는 거는 어디가 편하다? 파워포인트가 편하다. 이제 익숙한 제 영역으로 왔네요. 아래 한글에서는 그림을 잘 안 그려요. 보조자료도 제가 흐름도 관련해서 올릴 때도 아래 한글에서 하기보다는 파워포인트에서 보통 한 거를 제공하는 게 하려면 하죠. 아래 한글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근데 이제 무엇에 익숙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지금 파워포인트를 이제 소프트웨어 딱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학번 이름 뭐 이렇게 첫 페이지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새 슬라이드 지금 보시면 제목 슬라이드 제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또 다음 시간에 다음에 녹화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흐름도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요것도 첫 번째 페이지에 뭐 대부분 과제 낼 때는 이름 뭐 이런 거 쓰니까 쓰면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마우스로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한글은 굳이 그죠? 굳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익숙하지가 않아서 도형글이나 전 강의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 도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서도가 있어요. 순서도가. 근데 보시면 요거 똑같지 않죠? 뭐가 시작 종류 아까 그거 했던 거 있죠? 요거 전체 선택 컨트롤 A 하면 보통 파워포인트 이게 다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일일이 그쵸? 일일이 이렇게 시프트 눌러서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도형 하나만 가져갈게요.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하나만 저는 이제 같이 써요. 만약에 파워포인트에 도형이 있다 그럼 쓰는데 파워포인트에 도형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글 그 다음에 뭐였더라 너무 생각났어요. 컨트롤 NM 누르면 이렇게 수식 편집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또 이것도 설명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씩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할 텐데 여기 보면은 수학 관련된 수식이 많이 있어요. 한글이다 보니까 문서 작성용이다 보니까 근데 파워포인트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보통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으로 하되 왜냐하면 다루기가 쉬우니까 없는 거는 한글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종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똑같은 게 없어. 근데 없어서 저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거 썼어요. 그쵸? 요거 썼어요. 저는 학생들 중에 연락 온 게 색깔이 들어가는데 색깔 넣어야 되나요? 가끔 책들 보면은 색깔이 들어간 걸로 이제 책을 안에 이제 컬러풀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 넣어요. 우리는 흐름도에서는 색을 안 넣어요. 그러면 채우기도 없애고 그 다음에 테두리도 없애고 잠깐 그게 텍스트였네요. 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 이 도형을 지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검은색. 근데 여기서 텍스트 편집 시작. 우리 학생들 중에는 여기다가 그쵸? 근데 제가 색깔이 안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현재 흰색인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말고 너무 흐린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진하게 뭔가 좀 마우스가 작동하는 게 빠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는 한글보다는 저도 파워포인트가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이 시작과 종료를 이걸 쓴 학생들이 있어요. 사실은 똑같진 않죠. 이거는 치즈 모양인데 이거는 약간 그치. 이렇게 한 학생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사실. 파워포인트에서 없었으니까. 어떤 친구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작 종료. 요거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요거 같은 경우 똑같이 얘한테도 하고 싶어. 그럼 아까 했던 거 클릭 손목 나갑니다. 여기 보면 서식 복사 있어요. 클릭을 하면 이걸 선택을 해서 서식 복사 누르면 이렇게 빗자루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원하는 곳에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 편집에서 시작. 이걸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찐빵 눌러놓은 거 같은 거. 순서도에.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비슷한가요? 이렇게 세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원래 정답인데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살짝 붙여볼까요? 밑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종료. 아까 그 한글에서 한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비교하고 싶은데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킬러 눌러서 없애고, 그쵸? 일단 우리 흐름도만. 이거를 요것도 똑같이 서식 복사해서 탕 어때요? 끝내주죠?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진짜 편한 기능인데 의외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녹화를 얼마나 했는지, 녹화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안 쓰던 도구를 쓰는 거라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시작한 거니까. 지금 쓰고 있는 녹화 툴이 다른 거거든요. 유튜브 올리는 거가. 일단은 요거 한 학생도 있고 이거 한 학생도 있는데 원래는 이건데, 그치? 그래서 이건 맞다고 해야 될지 틀리다고 할지 항상 받을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화살 촉이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이거에 준해서 이렇게 쭉쭉쭉.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랑 기본으로 가고 싶다. 선택해서 붙이면 돼요. 그럼 기본 선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화살 촉이지요. 자, 화살 촉에 맞춰서 우리가 이 도형에 대한 것을 연결선 종류 해가지고 직선 연결선으로 했네. 그쵸? 기본적으로. 요거는 당연히 바꿔줘야 되겠지요. 어떻게요? 화살촉이 있는 걸로요. 선 스타일 지금 요거로 되어 있고, 선 모양의 종류 평면으로 되어 있고, 조인 이렇게 보면서 하면 돼요. 그다음에 시작 종료가 아니고 이건 끝. 아까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렇게요. 닫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순차 구조는 다 아니까 선택 구조 형태에서 이제 다시 순서도에 있는 마름모가 어디 있나요? 찾아서 여기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방법은 사실 똑같은데 좀 전체적으로 다루기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랑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여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 클릭하고 텍스트 편지. A는 그죠? 0보다 크다 이렇게 했어요. 알아서 막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대문자 소문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구분합니다. 내가 대문자로 했다 그럼 끝까지 대문자. 요거 우리 갖다 쓰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꼭지점에 만나는 거. 근데 한글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때요? 작죠. 아니, 화면 도화지가 문서 작성 페이지가 작죠. 좀 키운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전 노트북 쓰니까 더 작아. 이런 식으로 최대한 늘려도. 그래서 페이지 내 연결, 페이지 외 연결 요것도 알려줬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지우고 눈에 거슬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선 하나를 어떤 친구들이 막 이런 도형선을 막 넣어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요번에는 또 실선은 실선인데 아까처럼 사살촉이 없는 거 요거를 선택해서 붙이기. 그럼 이렇게 돼버려요. 속성이 그대로 복사가 되니까. 그럼 요거 한 번 정도는 다시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없애줘야겠죠. 없애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할까요? 편하게. 그래도 돼요. 그리고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그 값 입력받고 출력하는 거, 그쵸? 순서도 다시 들어가서 요거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너무 크다 싶으면 이렇게 좀 줄이면 돼요. 꼭지점을 잘 마주치면 이렇게 아이고 이거 따라서 제가 잘못 눌렀어요. 키보드를 같이 따라다녀요. 요거 쫙 붙여주면 이렇게 보면 보이죠? 점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거는 안 붙여서 이런 거고 붙이면 가운데 점을 붙여주면 선을 도형으로 움직일 때마다 같이 따라다녀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 이거 같이 따라다니죠. 붙여서 아까 그 빨간 점에 붙이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또 쓰면 좋겠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문장 1, 그치? 문장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텍스트 이것도 이제 여기 있어요. 텍스트 가로 세로 똑같이 추루 한글이죠. 참이라고 해도 되지만 추루의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능한 한 이 true false는 요 끝에 붙이는 게 아니라 도형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붙여요. 텍스트 편집 누르고 다시 fals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높낮이 좀 달라도 상관없고 요걸 맞춰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좀 더 빼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도형이 이렇게 가야 되나? 약간 삐뚤은 것 같죠? 최대한 맞춰주세요. 요것도 요거랑 똑같은 서식으로 갑니다. 맞췄더니 그랬더니 이 끝이었어. 이렇게. 여기 맞나봐요. 이렇게 조금 떨어진 거는 it's okay, 그쵸?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it's okay예요. 그러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빨간 점 보이시죠?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요거 갖다가 이렇게 그쵸 붙여서 해도 좋고. 그럼 빨간 점이 안 나와요. 복사해서 붙이는 거는 새로 만들어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여기 좋은 점이 이렇게 꺾은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만들기 편하죠. 사실은 처음부터 파워포인트로 하고 워드로 했을 걸 이런 생각을 한 게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이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블록 설정을 통해서 쉽게 클릭도 돼요. 저 원래 클릭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글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손목도 아프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종료 요거 괜히 지웠네, 그쵸? 이렇게 종료 해도 좋고. 여기 살짝 우리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죠. 이 선을 맞출 거냐 아니 정말 도형의 중간을 할 거냐, 요거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살살살 이런 식으로 당겨서 맞출 거지. 왜냐면 이게 직사각형으로서의 중간이냐 여기 평행사변형에서의 중간이냐 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그릴 때 너무 많이 갔죠. 그럼 다시 앞으로 종료. 반드시 시작 하나 종료 하나 있어야 합니다. 종료. 이렇게 판단 심벌을 이용한 true false. 이거는 무슨 대안이라고 했어요. 이중 대안, 삼중 대안 다 있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력값 직사각형 값을 입력받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 빠르게 좀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파워포인트는 제 영역이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라 어렵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그냥 여기 갖다 붙이면 돼요. 갑 입력 받고 이거 너무 길다 그쵸? 좀 짧게 왜냐면 공간이 적으니까. 갑 입력 받고 입력값 어떻게 한다? 입력값을 가지고 판단한다. 판단한 것을 중심으로 추루의 경우 실행할 문장 직사각형. 얘랑 똑같은 속성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추루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에 텍스트 편집 요게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는 값을 입력받는 거죠. 값을 입력받는다. 입력 그쵸? 입력 여기 만약에 출력일 수도 있어. 그쵸? 왜냐하면 이 도형 자체가 출력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은 false의 경우는 출력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rue인 경우는 뭔가 이제 문장을 실행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이거 요거를 좀 중앙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요것도 좀 밀고 요거 좀 이렇게 당겨서 아이고 꺾였다. 꺾인 것이 의외로 익숙하지 않으면 이 꺾인 것 때문에 한참 고생해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딱 꺾는 걸로 가는 걸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렇게 서식 복사해서 붙이기. 깔끔해. 손목이 좀 많이 아플 겁니다. 선택 구조, 순차 구조, 그 다음에 반복 구조. 반복 구조는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자주 쓸 것처럼 해놓고는 안 썼네요. 오늘 강좌는 계속 제가 똑같이 따라 해보세요. 그리기는 좀 무리가 있고, 개인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할지, 아래 한글에 할지.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익숙한 거.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는 없는 거는 아래 한글에 있는 걸로. 파워포인트에는 없는 거는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없으면 아래 한글에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아래 한글이 없으면은 파워포인트 있는 걸로. 이렇게 그냥 같이 병행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흐름도 그린 거에 대한 설명으로 파워포인트와 흐름도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실 기본 오피스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쓰는 기본을 설명하면 파일부터 열고 저장하고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흐름도 관련해서 손으로 그려서 그러니까 손이라는 건 소프트웨어 안 쓰고 이렇게 자도 안 돼. 보면 그런 거 해서 내는 학생들 보면 자도 안 되고 그냥 슥슥슥슥슥 그냥 급하게 이렇게 해서 내는 학생들이 그리고 사진 찍어서 제출 냈다 이거죠. 저건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손으로 연필을 이런 걸 쓰지 말고 이렇게 컴퓨터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하세요라는 뜻에서 급하게 이렇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첫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 이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해서 몇 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래오래 그 시작 동기며 그 다음에 첫 이 동영상이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악플만 정말 힘들게 동영상 하나하나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좋은 댓글을 굳이 쓰고 싶으시다면 좋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설명이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안 듣는 것보다 이렇게 듣고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해서 올리는 것 의도를 생각해서 좀 잘 보고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해가지고 첫 학기를 보내면 다른 어떤 수업을 하든 아마 쉽게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